새벽에 이제 눈이 떠져서 보니까 애기들 둘이 자고 있고 와이프 자고 있고 그런데 잠이 안 오는 거야. 혹시 저를 아세요? 혹시나? 여기 있는 사람들 뽀샵이 너무 많이 돼서 저와 관련해서 뭐 유튜브라든지 뭐 왜냐면 이쪽에 부동산을 이제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웬만하면 저를 알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게 저를 모른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우리가 부동산 어린이라고 그래가지고 불인이가 맞는 거고 저를 모르면 그렇게 맞는 거고 저를 안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 이제 공부를 조금 해보셨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아니요, 몰라요. 저를 네. 소개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재테크라는 단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거부감이라던가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있는 대로 살면 되지. 열심히 근로소득해서 먹고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돈 벌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냐.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우리 선생님 어떤 쪽에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재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돈을 버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뭐 집을 사거나 이런 너무 큰 가격이니까 불린다고 해야 되나? 불려서 나의 재산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재테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기 귀여운 애기긴 한데 사실은 돈 먹는 하마다 말이지. 뭐 저도 애기 다 키워가지고 이제 뭐 대학생이다마는 대학생도 저도 이제 2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돈 먹는 하마죠. 가면 갈수록 쉽지 않을 텐데요. 재테크하기가. 결국은 남편분 같이 지금 맞벌이 하세요? 아니요, 아직 못 하고 있죠. 애기한테 들어가는 네. 시간이 굉장히 많죠. 뭐 돈은 떠나서 시간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이제 그러면 외벌이 남편분 벌어서 이렇게 모아야 되는데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쉽지 않았거든요. 고정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그 고정 비용에서 뭐 줄인다 하더라도 그 모아서 안 불려지더라고요. 안 불려지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실 재테크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하면 불릴 수가 없는 그런 한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생각은 있고 실행을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은 지금까지도 알고 계시고 제가 조언 드릴 수 있는 건 결국은 많이 벌어야 되는데 남편 보고 야 많이 벌어와 그러고 맨날 이렇게 뭐가지 쪼를 수는 없단 말이죠. 어떤 방법이 좋을까? 지금 혹시 뭐 고민되시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그냥 올스탑이에요. 저희는 제가 지금 애들 키우는 것 때문에 일을 못하기 때문에 한 2년 요 정도 후에는 같이 맞벌이를 해서 돈을 좀 어느 정도 모아 투자를 살짝 한다 하거나 왜 현재 그러면 자가로 계신 거예요? 아니면 네, 자가로. 그래도 집은 샀네. 네. 언제? 예전에 샀어요. 쉽지 않은. 친구 당연히 이모들이고 그러면 지금 20대 후반이겠다, 그죠? 아기가 6살이니까. 그래도 일찍 조금 생각을 바꾸신 거예요? 아니면 보통 이렇게 젊었을 때 20대 초에 집 산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잘 없는데 혹시 뭐 남편분이 뭐 원래 집안에 돈이 좀 있다던가 아니면 뭐 나이 차이가 한 20살 난다던가 뭐 이런 거 아닌가?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남편은 별로 그런 데 관심도 없을 뿐더러 지식이 많지가 않고 제가 조금 관심이 그래요? 있는데 이게 사람이 그냥 직장 다니면서 돈을 네네.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집밖에 없고 없다. 뭐 또 집도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네네. 일단 투자까지는 아니고 그냥 깔고 앉는다는 느낌으로 뭐 언젠간 오르겠지 하고 이렇게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우리 아들이 조만한 나이일 때 큰 놈 작은 놈이 이제 2년 차인데 23개월 차인데 새벽에 이제 눈이 떠져서 보니까 애기들 둘이 자고 있고 와이프 자고 있고 그런데 잠이 안 오는 거야. 잠이 안 오는 이유가 왜 잠이 안 올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먹고 살까? 얘네들이 제가 이야기했죠. 돈 먹는 하마
마마들이라고 그랬잖아. 나중에 자꾸 커서 어찌됐든 많은 어떤 이제 양육비든 뭐든 이제 들어가야 할 건데 그때 당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소득을 벌어들이는 어떤 그런 능력은 매우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시 생각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것이 결국은 뭐 보시다시피 여기 요거도 그렇고 또 제가 이제 전문 직업을 갖기 위한 기술사 쪽으로도 공부를 시작을 해서 결국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차곡차곡 누적이 되면서 애들이 다 커서 공부를 했어요. 저는 공부를 했는데 거의 한 10년 정도를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럴 때부터 사실은 뭐 이제 어찌됐든 시장에 용화가 돼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어들이게 됐는데요. 그런 기간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꼭 남편한테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었다 하던데 너는 왜 돈 못 버냐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부부 중에 어느 누구라도 뭐 그거는 도전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남편분이 또 의외로 또 좋은 직장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찌됐든 노력이 좀 필요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근로소득이라 할지라도 돈을 벌 수 있는 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에는 공짜도 없고 변화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사실은 싶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입주 물량도 많고 아파트가 저렇게 많은데 도대체 저거 누가 들어가? 라고 생각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거기에 구축에 살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 수요들이다. 뭐 구축의 집들은 어떻게 돼요? 버리는 카드가 되는 거죠. 버리는 카드가 되고 지금 정부에서 여러 채 다주택자들한테 이런저런 어떤 것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하잖아요. 뭐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그런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뭐 세금 부분이나 뭐 그렇다 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집이 5채 있어. 근데 다 고만고만하는 집들이에요. 예전에는 절대 숫자가 부족해서 그런 것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가격이 올랐는데 지금은 정부에서도 규제를 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들만 가격이 오르니까 그 사람도 무슨 생각을 할까요? 똘똘한. 다 팔고 그거야 말대로 똘똘한 거 하나로 가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기주의 생각도 아니고 그건 조금만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버리는 카드는 어떻게 된다? 구축들, 오래된 집들은 다 버리는 카드가 돼버리는 거죠. 지금 현상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렌드가 신축,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것들, 이제 분양권, 이제 앞으로 지금 짓고 있는 것들 또는 재개발, 재건축, 앞으로 이제 새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 물건들 이쪽으로만 사람들이 선호를 하게 되고 투자를 하게 되고 사람들이 몰려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근데 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은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렵죠. 지금은 가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괜찮은 신축 아파트를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은데 또 이런저런 생각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근데 그런 생각은 있죠. 신축 아파트를 들어가야겠다는. 신축 아파트 그게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의 트렌드고 모든 분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주변 애기들 친구 엄마들하고 이야기 나눠도 똑같은 생각이 있죠. 네. 결과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진짜. 그 입지가 좋은 곳들의 신축 아파트는 가격대가 앞으로 인기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고 가격은 떨어질 수가 없다. 특히나 서울 쪽은 더 그렇겠죠. 남편분은 이런 우리 선생님의 생각에 이렇게 좀 더 동의를 하세요? 네. 동의를 하시고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제 대출에 대한 생각. 그건 뭐냐면 어떤 분들은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대출을 왜 내냐? 그냥 있는 거 그냥 먹고 살지. 있는 대로 벌어서 먹고 살면 되지. 왜 쓸데없이 은행 좋은 일만 시키냐? 그리고 또 실제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어떤 대출에 대한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자본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부모님한테 감춰진 땅 뭐 한 100만 평 있는 걸 한다. 내 나라 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 대출 일으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없나요? 그런 거부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출 뭐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은 좀 힘든 부분이 사실은 있고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수원은 지금 굉장히 뭐 이렇게 또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여기 이 동네이긴 하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벗어나서 그것만 고집하지 말고 지역을 달리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은 시장 그래서 어프로치를 해보는 대출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신의 돈, 왜냐하면 가보면 내가 가진 돈보다 분명히 더 비싼 집이 마음에 들어요. 그거는 뭐 인지상정이야. 그건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대출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맞다. 근데 네. 제가 좀 걱정되는 건 만약에 그렇게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가잖아요. 근데 지금 집값이 엄청 많이 올라 있잖아요. 신축 아파트들. 근데 지금 들어가도 그게 앞으로 더 오를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 피크인가? 그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이사를 가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내가 너무 비싸게 피크 때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곳이 근본적인 생각이 하나 이제 거기서 따라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사람들은 내가 집을 샀는데 떨어지는 거 참을 수가 없어요. 그게 원래 그 고통의 어떤 그런 깊이 또는 크기가 그 여기 논문에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1,0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내가 100만 원을 손해 봤을 때 그 아픔이 훨씬 더 커요. 되게 웃기죠. 1,000만 원 벌었을 때의 기쁨은 잠시예요. 근데 100만 원을 잃었을 때는 크기는 10분의 1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잘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 마음가짐이 뭐냐면 내가 사면 떨어지면 안 된다. 그건 용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마워. 결국은 뭐냐면 애기한테 가르쳐 줘야 될 것은 우리 후랭이 님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애기 놓으면 애기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 뭐냐면 돈의 중요성, 가격과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깨우쳐 주고 계속 이야기해 주는 수밖에 없어. 걔네들은 뭐 그러고 돈이 왜 좋은지 또 가르쳐 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좀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뭐 엄마 아빠가 돈을 많이 벌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좋은 호텔에서도 자보고 좋은 데도 여행을 다니면서 돈은 이래서 필요한 거다. 맛있는 거 사 먹기 위해서, 좋은 곳 가기 위해서, 좋은 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라는 그래서 당연히 심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핵심은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다. 또는 돈을 너무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돈을 사랑해야 그 돈도 나를 따른다라는 이제 거죠. 나 차례. 이 책은 돈을 번다는 건 둘째 쳐놓고 돈을 벌기 전에 잃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 책은 저한테 이런저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돈을 잃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사기 당하는 그런 사례들. 앞부분에 있고 또 뒤에는 어떤 땅을 그러면 토지를 사야 되는지 나와 있는데 토지는 사실적으로 아파트부터 이제 급한 거 하시고 나중에 시간 나실 때는 요거는 주변에서 땅 사면 대박 터진다, 뭐 돈 번다 이런 얘기들 할 때 그런 사람들한테 속지 않는 그 책이에요. 네. 자,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